여기에 지금 요 안에 암탉이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저기 저 둥지 냅두고 여기 와서 품을 때는 여기가 더 쟤한테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겠죠. 네. 알 품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병아리가 나올 때가 다 되어가요. 네. 병아리 나오기 전에 알 품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지금 알을 지금 품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지금 숨어가고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저렇게 앉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닭장 아니거든. 장닭들이 그 암탉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병아리 기르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이제 병아리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닭장 안에 풀을 전부 다 베고 싹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병아리 자라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풀베기부터. 시골에 부부가 열심히 농사 짓고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뜨면 남은 한쪽도 그만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면 남은 남성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른바 고독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혼자 남아도 잘 살아요. 우리 마을에도 70대를 넘은 80대 이르러 홀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 할머니들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도 농사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 뿐입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 농사일이니까 그저 늘 해오던 대로 헛파먹으면서 사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는 원예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농 형태로 규모 있게 농사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야가 아닌 이런 산골에는 넓은 땅도 없고요. 그래서 규모 있는 농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난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꽁을 기른다든지 버섯과 같은 특용작물을 할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선택한 것이 머루주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평 되는 밭에다가 머루나무 한 650주 정도 심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농사는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와인을 생산해도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사는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것처럼 뭘 하긴 하는데 사실 지자체는 이런 지자체를 믿고 일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나도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빼도 박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몰린 겁니다. 지방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귀농귀촌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있죠. 그런데 내 사는 제천은 그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만 냅니다. 이런 지자체도 들어있습니다. 시장이나 구수 같은 자치단체장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하는 거죠. 이런 지역에 귀농귀촌했다가는 나처럼 쪽박을 찹니다. 만일에 귀농을 생각한다면은 지역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때 유행병처럼 번지던 귀농귀촌 열기가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죠. 실패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5만 가구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중 80% 이상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확실한 진로를 확보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한 귀농귀촌이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에는 시골보다 도시가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22년 전에도 영상 작업을 했고 잡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라도 할 줄 모르면 당장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못 살아요.
옆에서 오메가메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싶겠지만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농사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먹히는 논밭은 거의 없고 이것저것 심고 가꾸는 것을 보면은 가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농촌에서는 절대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 부부가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귀농귀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중에 돈이 많아서 품을 넉넉히 살 수 있으면 뭐 혹시 모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농사 지어서 수지타산 마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농사일은 그렇고요. 온통 풀밭이 되어버린 병아리 육주장을 정비하는 것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닭 개체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내부담입니다. 흔한 말로 본전 밑가는 장사라서 기쁨은 잠시고 고민은 오래 갑니다. 그럼에도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측은지심을 놓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 뿐입니다. 조만간 노란 병아리 노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런 기대가 있으니 그래도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꿈을 꾸듯이 제가 시골에 와서 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일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문제겠지요. 공무원들이 과연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공무원들에게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여느 직장인들도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인데, 공직자라면 국가, 특히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임금을 주니까 받는 만큼 일한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 공직자들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민 모두를 알뜰히 챙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공직자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전시행정을 펼치고 자신의 앞가림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나은 사람의 오해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기록된 것처럼 공직을 그렇게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실패의 아픔을 남탓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냉철히 따져보고선 따져봐야 할 겁니다. 과거 1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귀농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결국 자신은 자살을 하고 아내와 아이는 어디로 떠나버린 폐가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나라고 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좋은 겁니다. 자연이 무슨 죄가 있고 농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 탓이거니 하면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폐허를 딛고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